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 장으로 정리하는 사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단원이 들어갑니다. 정치생활과 민주주의. 예, 정치 파트고요. 그 첫 번째 단원으로 정치생활과 민주주의 단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 배우고 나시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들었던 이 정치라는 것의 그 용어의 의미를 반드시 아시고 그리고 그 기능을 설명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정치 생활에서 국가와 시민의 역할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들 나름의 논리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교과서에 나온 사례입니다. 에,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쓰레기 소각장을 가지고 아마 이 동그라미 지역과 세모 지역 사이에 뭔가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요런 거는 뭐 저는 지난 시간 지난 그 다른 단원에서 이제 배웠던 것처럼 그 님비 현상 중에 하나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아마 뭐 교과서적인 대답은 결국에는 우리는 뭐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충분히 타협한 후에 이해한 후에 타협안을 마련한다라는 게 이게 아마 교과서적인 대답일 거예요. 그럼 과연 이러한 것들도 정치로 볼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이 역시 정치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 게 바로 이렇게 넓은 의미의 정치인데요. 자, 먼저 이제 정치의 의미는 자, 사회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이거를 정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우리가 저 노트 정리는 이렇게 해놨어요. 정치는 정사정자에다가 다스릴 치자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오늘 또 배워보면 그게 아닙니다. 자, 데이비드 이스턴이라는 정치학자는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 과정이다 라고 정리를 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제 가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희소 가치라고 하는 것은 희소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구에 비해서 그 양이 현저히 적은 거를 얘기해요. 그런 이제 그 양이 현저히 적은 가치들, 인간의 욕구에 비해서 그 양이 현저히 적은 가치들, 예를 들면 부라든가 권력, 명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원하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는 적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희소 가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그 과정을 정치다라고 보는 게 데이비드 이스턴의 입장입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저기 정치학자들의 정의는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이제 통용되는 게 요거라서 요걸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이 정치라고 하는 거 우리 그러면 교과서에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나요? 이렇게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좁은 의미의 정치는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활동, 국가와 관련된 일이라고 이제 정의를 해놨는데, 예, 국가와 관련된 일, 국가만이 하는 거, 오로지 국가만이 하는 거를 정치다라고 보면 이게 좁은 의미의 정치예요. 그래서 정치 권력 획득하고 행사하는 인간의 모든 활동을 이제 정치라고 하는데, 음, 우리 뉴스 틀면은 보통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음, 보통 정치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참고로 이거 뉴스는 여러분들 방위 아시죠? 이거 북쪽 노스, 동쪽 이스트, 그다음에 서쪽 웨스트, 남쪽 사우스. 그래서 NEWS. 그래서 동서남북에서 들리는 소식이 뉴스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물론 이게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들려주는 게 그게 이제 뉴스다라고 해서 뭐 새로운 것들이라고 하는 이제 뉴스로 이제 해석하는 경우인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어, 뉴스에서 보다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보통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 이제 대통령께서는 오늘 뭐 어쩌고 저쩌고 했고 그리고 참고로 이거 지금 제가 찍는 이 시점이 2020년이거든요. 2020년 4월 15일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어, 대한민국 21대 총선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한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했으니까 이게 국회의원을 뽑는 일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 이것만 이제 정치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건 좁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즉 정치 권력을 획득 행사하는 이 모든 활동을 정치라고 본다. 즉 국가와 관련된 일을 하는 거다라고 하면 그건 좁은 의미의 정치고요. 반면에 넓은 의미의 정치는 어떤 거냐 하면 자, 국가를 포함해서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발생하는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자체를 의미한다. 이게 바로 넓은 의미의 정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학급 회의도 넓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뭐 부모님이 통금 시간을 뭐 10시로 해놨다. 이것도 정치에 해당이 됩니다. 뭐 통금 시간을 이제 결정하는 과정이라던가.
그리고 뭐 별거 아니겠지만 아파트에서 위층 아래층 간에 뭐 소음 문제 때문에 갈등이 발생했는데 그러면은 뭐 9시 이후에는 뭐 세탁기 돌리지 말고 쿵쿵 뛰어다니는 것도 없애게 하고 그리고 애기 있는 집은 뭐 매트를 깔고 이렇게 해가지고 갈등을 그렇게 해결해 나가요. 그 역시도 정치다라고 본다면 그거는 넓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넓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만이 정치를 하는 게 아니야. 국가 이외의 집단에서도 정치가 할 수 있어. 정치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즉 모든 집단에는 지배 통제 관계가 존재를 하는데 그런 지배와 통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집단 사이에 발생하는 이해관계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어. 그 과정 자체가 다 정치야. 라고 하는 게 넓은 의미의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국가란 역시 다양한 정치 집단 중에 하나일 뿐이고 국가도 정치를 하지만 그 다양한 정치 집단들 여러 집단들에서 다 정치가 일어나라고 하는 건 넓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자, 문제를 하나 보시게 되면 교과서에서 여기 나와 있죠. 자, 정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는 부정청탁 및 금지 등 소수의 금지 등에 관한 법률안 법규를 통과했대요. 요거는 이제 주민 간의 갈등이 일어났대요. 자, 그럼 요거는 국회, 국가기관이죠.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이 활동들, 요거는 이제 좁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이 되겠고, 요거는 자, 귀농귀촌 인구, 그러니까 이제 농촌으로 이제 내려가시는 분들과 그 지역 원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관리위원회가 이렇게 나섰대요. 그럼 이거는 좁은 의미의 정치일까요? 넓은 의미의 정치일까요? 네, 바로 넓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현상이 어떤 정치 현상이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정의할 수 있으시면 좋겠고요. 한번 스크랩 뭐든 좋습니다. 그냥 지금 정치 뉴스가 한참 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아무거나 찾으셔가지고 그게 과연 좁은 의미인지 넓은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정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국가와 관련된 기관, 그러니까 대통령, 국회의원,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아니면 뭐 교육감, 교육청, 그러니까 국가기관, 그러니까 공무원님들께서 하시는 게 이제 좁은 의미 정치라고 보시면 되고 넓은 의미의 정치는 우리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국가뿐만 아니라 여러 집단 중에서 집단들이 그 갈등 해결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정치라고 본다라고 하면 그건 넓은 의미의 정치다라고 정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교과서 다음 페이지를 이제 넘어가 보시면 자, 정치는 어떤 기능을 할까? 이제 두 가지 사례가 또 나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사례인데 자, 하나는 최저임금 6,470원으로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저기 아이고 잠시만요. 예, 6,470원으로 이제 결정됐다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다음 또 하나는 강력범죄 감소했다. 이게 나와요. 자, 여기 보면 최저임금을 놓고 시급 10,000원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이를 반대하는 경영자들 간의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었다. 혹시 여러분들 노사관계라고 들어보셨어요? 노사관계는 뭐냐면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 즉 사용자는 이제 회사 측 대표, 이제 CEO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들이 임금 이제 받는 돈을 가지고 노동자들은 좀 더 주세요라고 할 것이고 사용자 측은 좀 더 야 지금 이렇게 경영하면 곤란해라고 하면서 좀 줄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대립을 했대요.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서 2017년도 최저임금을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대요. 보통 이제 노사정위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시장경제 원칙에 따르면 둘의 자유계약 원칙에 따라서 그냥 둘만 놔두면 되지만 사실 그러면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가 불리할 수 있으니 이제 정부가 끼어든 거예요. 그래서 노사정위원회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자 정부가 이제 가만히 듣다가 야, 물가 상승률을 또 이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 올려주는 건 필요한데 근데 니네는 너무 많이 올리고 있어. 그러면 사용자 측의 입장도 좀 고려를 해줘.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만 올리는 게 어때? 라고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노사정위원회에서 이제 최저임금을 이렇게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게 돼요. 자, 보셨나요? 이게 바로 정치의 기능입니다. 자, 이해관계가 좀 다르죠.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이해관계가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다른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게 바로 이제 정치의 기능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예는 자, 이제 강력범죄 감소로 사회질서 유지가 이제 강화됐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부산경찰청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대요. 이게 CCTV가 증가하니까 사회질서가 잘 유지가 되나 봐요. 범인 검거율도 상승하고. 자, 역시 치안 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경찰 역시 마찬가지. 정치의 의미로서는 뭐 이제 좁은 의미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기능도 하는 게 바로 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그다음 이제 뭐 세 번째는 공동체의 목표 수립과 달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최근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국가라는 이 공동체에서 어쨌든 이거 우리 좀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가격리도 좀 해야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좀 합시다라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메시지도 던지고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또 호응을 또 해주고 하면서 우리나라 좀 잘 극복해 나가고 있잖아요. 또 이런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조건을 개선해 사회 발전을 도모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음, 예컨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적 조건이라고 하는 게 뭐 예전에는 뭐 사람들이 이제 능력에 따라서 이제 일을 하고 그리고 돈을 받아야 되며 그리고 능력에 따라서 취직을 해야 되는데 뭐 이제 삑이 있어서 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부모님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가지고 취직이 된다든가 하면은 그런 거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사회적 조건이 나한테 유리하지 않아라고 느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또 뭐가 등장을 했냐면 블라인드 채용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력서에 그 사람의 얼굴이라든가 뭐 나이라든가 성별 아니 뭐 학력 이런 것들을 기재하지 않고 정말 공장의 그 업무에 적합한 사람을 뽑겠다라고 하는 거를 그런 형태를 이제 고용 형태를 이제 많이 지금 확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조건도 많이 개선하면서 사회적 발전도 이제 도모를 하는 게 이게 또 정치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걸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범죄화 한다던가 아니면 권장한다던가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국가와 시민의 역할입니다. 자, 국가와 시민의 역할인데 국가와 시민의 역할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지 좀 우리가 또 교과서를 가지고 보시면 저기 우리 교과서에 여기입니다. 169쪽에 4.19의 사례가 나와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 아시죠? 장기 독재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 3.15 부정선거를 좀 대대적으로 일으키게 되죠. 뭐 투표함 바꿔치기라던가 뭐 이제 사전 투표라던가 뭐 금권 선거 등등등 좀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부정선거를 하게 됐는데 그럼 이 권력을 한번 평가를 해봅시다. 어, 굉장히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어야 할 대통령 그리고 국가가 오히려 역행시켜 버렸죠. 그래서 국가 역할을 제대로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민의 역할은 뭘까? 그럼 당시에 4.19 혁명을 주도했던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주의 사회로 이제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죠. 자, 뭔진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라도 우리가 국가의 역할, 시민의 역할은 아마 개별적으로 다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국가는 기본적으로는 사회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국론을 양분시키면서 서로 이제 국민을 이제 양쪽으로 분열시켜서 네 편 내 편 가르는 게 아니라 사회 문제를 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그 방향을 제시를 하고 중재 역할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국가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시민의 인권을 보장해 줘야 돼요. 인간다운 권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좀 포괄적인 개념인 건 아시죠? 헌법 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서 인간의 존엄성, 행복 추구권 같은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기본권, 뭐 자유권이라든가 참정권, 평등권 이런 것들을 다 지키기 위해서 이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게 또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복지가 뭐 이제 뭐 조금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한테 뭐 돈을 더 주고 복지 혜택을 더 주고 뭐 이런 것만 복지가 아니라요. 삶의 질을 포함한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이제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도 이제 복지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동네는 저기 도서관이 없어요. 뭐 도서관을 마련을 해주세요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동네에는 뭐 공원이 좀 부족한데 공원을 마련해서 좀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것도 복지 증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제 국가예요. 해야 돼요. 이게 국가의 역할이거든요. 그럼 시민의 역할은 뭐냐? 시민은 그냥 주어진 것만 그냥 그렇게 뭐 받아먹는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돼요. 권리에 잠자는 자는 절대 보호받지 못하고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서 잘못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호되게 꾸짖기도 하고 이렇게 선거 때는 정말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못한 사람은 다시 뽑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선거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그 외의 방법으로도 굉장히 많은 정치 참여 방법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시민단체에 가입할 수도 있고 정당에 가입할 수도 있고 이익단체에 가입해서 뭐 집단적으로 이제 정치 참여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뭐 청원이라든 요새 청와대 청원이 많이 이제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청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운동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되게 많아요. 그 활동들은 제가 이제 카페 게시글에다가 옮겨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좀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직접 한번 추진해 보는 그런 프로젝트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국가의 정당한 권위도 존중해 줘야 돼요. 뭐 딴지만 걸 게 아니라요. 국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라고 하면 이제 당연히 정당한 권위도 존중해 줘야 되고 그리고 국가가 해야 되는 것들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세금도 잘 내 줘야 되고 그리고 뭐 남자라면 뭐 군대도 가야 되고 그래서 뭐 4대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교육의 의무도 있고 그래서 뭐 자식을 이제 교육시켜 줘야 되는 의무도 있고 등등등.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이행도 해 줘야 돼요. 그게 또 시민의 역할이고요. 뭐 준법 정신 이제 법을 철저히 이제 잘 지키겠다라는 그런 준법 정신도 실천을 하는 게 그게 시민의 역할입니다. 자, 여기 지금 일단은 배웠는데 별거 없어요. 별거 없고 정치란 무엇인지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의 의미를 기억해 두시고요. 좁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가 정치 권력을 행사하고 획득하는 그 모든 활동, 이거를 좁은 의미의 정치다라고 이제 보시고 넓은 의미의 정치는 모든 집단에서 국가 이외의 그 국가뿐만 아니라 국가 이외의 모든 집단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그 과정 자체를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이제 보시는 게 있는데 요 두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가슴으로 느꼈으면 하는 이번 단어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또 제 바람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